책이라는 매개체예요. 예. 저는 이제 여쭤봐요. 그거 말고 다른 매개체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여지까지 이것만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우리 어린이한테, 어른은 또 약간 달라요. 어린이한테 이거보다 더 좋은 매개체는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얘기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행을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까지 할 건데요? 그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석박사들이 혹은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들이 모든 걸 다 체험해서 전문가가 됐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다 99% 간접적인 도구로 자기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임상적인 게 붙는 거죠. 그런데 여행이 하나의 부수적인 환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책이라는 매개체 이외에는 없어요. 자,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로 확장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이 가져가야 되는 기능과 텍스트가 가져가는 기능은 완전히 서로 다른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장르를 구분해야 돼요. 장르를 구분한다라는 건 장르에 따라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출판사에 전집을 만드는 출판사에 오래 근무하면서 그 전집을 기획 또는 만드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여러분,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때, 기획을 할 때 의도가 있겠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도에 맞게끔 구성을 해요. 그 의도에 맞게끔 작가를 섭외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도 전집을 소개할 때 그 의도를 좀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죠. 분별하시라고. 여러분 쉽게 그냥 전집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이틀만 보더라도 어떤 영역인지 구분이 딱 돼요. 창작인지, 전래 명작인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인물이라는 테마를 가진 위인인지,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스토리를 부합시킨 정보도서인지 거의 99%이 안에서 끝나요. 거의 99% 모든 영역은 이 안에서 끝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목표가 달라요. 창작을 읽는 이유 아시잖아요. 그쵸? 딱 사람은 창의력은 상상력이에요. 그 오죽하면 아인슈타인이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수학, 상상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항상 창작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문제 해결력, 상상력이에요. 사고력,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그 추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길러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래 명작? 맥락적인 스토리와 갈등 구조를 가지고 주고 싶은 목적이 선과 악의 구분이에요. 창작은 선과 악을 논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래 명작은 선과 악의 흑백의 대비를 통해서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 가치관도 여러 종류예요. 어떤 가치관? 선에 대한 가치관을 주려고 악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악은 그 정도로 나쁘다라는 걸 주기 위해서 원작을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악을 표현해요. 왜? 선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벤치마킹하는 존재예요. 왜 어린 시절에 롤 모델이 필요해요? 형성되어 가는 성장 중이니까. 그래서 인물 이야기를 읽히는 거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죠? 자, 일정 시기가 도래하면 보통은 이제 일정 시기라는 건 본격적으로 사고력이 발달되는 6세 전후를 얘기해요. 5세와 6세의 사고력에 간극이 있어요. 8살의 사고력이 달라요.
학교를 8살에 가는 이유는 전두엽 발달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3학년 때 교과 과정이 바뀌는 이유도 역시 사고력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5학년에 공부가 점프되는 이유도 사고력 발달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들이 아무렇게나 난이도를 올리지 않아요. 전부 다 사고력 발달과 연동되어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공부의 난이도를.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선행도 발달돼 있고 하니까 6살 전후에서 지식정보 도서가 들어가요. 수학동화, 과학동화, 문화, 뭐 그냥 지식정보라는 뭐 융합, 요즘엔 또 융합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잡단 또는 백과 또는 뭐 예술 분야 전부 다 지식정보 도서예요. 창작을 입혔던 뭐 전래 명작을 입혀서 수학 동화를 했던 전부 다 지식정보 도서입니다. 그런 것들 영역은. 그러면 지식정보 도서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스토리텔링의 상황을 통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니까. 이렇게 장르에 따라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는 그 장르에 따른 읽기법이 구사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장르가 무조건 사고력을 기른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고력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요. 개념과 인지에서 시작돼서 창의적 사고까지 나가야 변별력 있는 사고력인데 고급 사고력은 비판적 사고력부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책을 통해서 맥락적 사고들은 길러낼 수 있어요. 보기 1, 2단계 수준까지는.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고급 사고력으로 계속 고차원적인 사고로 발달시키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고력을 기르려면 난이도가 있는 책을 읽어야 돼요. 사고력을 기르려면 나의 사고를 더 끌고 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고는 탄성이 있어요. 고무줄이에요. 쓰면 쓸수록 사고는 발달돼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고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면. 그건 거예요. 그게 고민한다는 게 사고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고력이, 고급 사고력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부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 공부를 5학년 이상, 초등학교 5학년부터의 사고를 요구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저런 장르로 가지고는 5학년 이상 우등생으로 못 가요. 벌써 문제에서 요구하는 추상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교과서 읽어보세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공부 잘하라고만 외치시지 마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엄마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력을 기르려면 사고를 자극시키는 그냥 일반적인 사고면은 뭘 굳이 책 읽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맥락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걸로 고난을 헤쳐갈 수 없으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철학할 수 있음이에요. 저기, 강아지가 철학한다? 요즘 반려견, 반려묘. 걔들은 철학 안 해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런 인간들도 많아요. 단순하게 사는. 그쵸? 예. 여러분, 우리가 책의 여러 종류를 봤는데, 책을 읽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이유가 오늘 대화하는 사고력이에요. 그 책을 읽는 이유를 가장 잘 읽어야 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장르가 바로 사람을 분별하게 하는 철학이에요. 철학은 우리들 중에서도 아무나 철학하지 않아요. 우리 어른 중에서도. 그쵸? 예. 그냥 우리는 대충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왜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를 논하고 동양 철학을 왜 아직도 논할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한 철학을 하면서 행복의 의미를, 자기만의 의미를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매김하면서 살아갈까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네. 자,
고급 사고력, 논리적인 사고력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맥락 파악에서 논리로도 못 넘어가가지고 수학을 어려워한다? 그럼 논리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논리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언어력은 있는데 논리력이 떨어지는 그냥 수다쟁이처럼 말하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도 뭔가 의사 전달은 하는데 맥락이 논리가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토론하면 싸워요. 논리가 이제 자기가 딸리니까.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논리도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책은 읽는데, 그게 왜 그래요? 다 인지, 개념, 맥락, 단순 맥락만 쫓아서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수준으로 못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책을 고르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엄마니까.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은 대부분이 그림 동화책을 선택해요. 근데 요즘에는 성인도 왜 중고등학생도 의미 있는 그림 동화책으로 치유를 하거나 예, 마음의 내면에 예, 심력을 기르거나 또는 노인들도 정서 관리, 우울증 관리로 그림 동화책을 많이 활용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동화책의 의미는 영아에서부터 아주 갓 태어난 영아에서부터 우리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인데 그 이유가 바로 그림 때문에 그래요. 그림 동화책은요,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 동화책이에요. 이게 바로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림을 텍스트처럼 글자처럼 읽어낼 수 있느냐. 그러한 그림을 우리 집에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사고력이에요. 그림을 읽는다는 것. 그래서 왜 그림을 감상한다라는 건 굉장히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해요. 이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텍스트는 글자로 나타나 있는 거고 그 줄거리 글을 단순 표면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면 이해하는데 그냥 그 부분을 텍스트가 없는 걸 보라 그러면 잘 못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림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고력을 기르고 싶다면 너무 귀엽고 너무 단순한 그림으로는 인지나 개념은 길러낼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고력을 길러내지는 않아요. 그림이. 네, 그냥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사파와 회화를 좀 구분해 보세요. 우리가 그 화가들의 그림을 사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회화라고 합니다. 분류를 하면. 이렇게 직접 화폭에다 그린 그림들. 예. 우리가 그림 동화책은 전부 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목적성이 있는 그림인데 사파는 뭐냐면 글을 보조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이 그린 거예요. 글씨, 메인이. 그리고 그 글씨를 이해시키기 위한 사파. 이건 보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 자체를 읽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보조적이니까. 그러니까 글만 쭉쭉쭉쭉 읽는 그림 동화책도 많다는 거예요. 그림 동화책이면서도. 아주 단순한 것들은 개념적인 거, 인지적인 거는 그런 경우가 보조적인 사파가 대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동화책을 구분하실 때도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글이 많다고 해서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특히 동양 철학이나 또는 명언, 그죠? 한 줄 가지고 3일 동안 토론할 수도 있어요. 한 줄 가지고. 예, 그쵸? 예.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뭐 명언, 이렇게 어록, 요즘에는 어록, 이런 얘기 쓰잖아요. 이게 사고력을 글의 양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판단 능력이에요. 사고력은 한 줄 가지고도 사고를 깊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자,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와 변별력 있는 머리를 보유하게 된 거는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
예, 탈무드 또는 그들의 경전을 랍비들이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묵상을 시켜서 그 글에 대한 그들의 경전의 그 글에 대해서 깊게 숙고하는 걸 아기 때부터 시키기 때문에 머리가 다른 거예요. 예, 완전 다르죠. 그들이 그 경전을 그렇게 외우고 숙독하고 묵상하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계속 한 줄 가지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토론하고. 이게 글이 많은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간결하지만 예, 오히려 이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군더더기가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어린이가 보는 그림 동화책이니까 여러분이 읽으면 조금 판별이 돼요.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한번 쭉 살펴보면. 그래서 글의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시지 말라고 드리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표층을 건드리는 동화책으로는 절대 사고력 못 기릅니다. 표층만 건드리는 거를 책류가로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고급 사고력이 길러져서 초등학교 4, 5학년 이상의 공부를 리드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표층이 아니라 심층을 건드리는 자극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책을 읽어야 사고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사고는 발달되어 가는 중이니까 멈춰 있지 않으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아까와 지금이 달라요. 경험치에 의해서 사고가 계속 발달되는데 계속 표층만 갖고 놀면 그 아이의 사고는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나이가 먹는다고 자꾸 학년을 그냥 올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4학년 되고 내년에 5학년 되고 6학년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사고가 계속 심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의 사고는 머물러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나이만 먹었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공부 못하는 건 딱 보여요. 예.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답답하죠, 사실은. 문제의 요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만. 표층은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책, 쉬운 책, 그냥 재미있는 책. 네, 앉아서 뚝딱 읽고 다 읽었다 두 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책. 많아요, 요즘. 대부분 그런 책들만 사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도 그런 가벼운 책만 나가니까 팔리니까 그런 가벼운 책만 기획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예, 아이들이 막 중학교까지도 전집을 사고 막 읽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의 아이들 사고력과 지금 아이들의 사고력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맨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책을 안 읽으니까 예, 심층은 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읽는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읽는 게 읽는 거죠. 사람의 마음, 세상이 돌아가는 판, 흐름, 돈의 흐름, 이게 읽는 거 다 읽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 눈에 보이는 거. 예?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걸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흐름을. 예.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우리가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왜 들어요? 그들은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트렌드를 읽잖아요. 안 보이는 걸 읽는 거예요. 그걸 통찰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또 지혜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너무 쉽고 단순하고 인지와 개념만 왔다 갔다 하는 책은 사고력을 딱 고수준까지만 데리고 가는